호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샴페인 잔에 비친 조명은 찰나의 순간을 영롱하게 수놓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민서 여사 대기업 JK그룹의 총수 부인은 우아한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녀의 아들 김준혁과 그의 아내 이다혜는 건너편 소파에 앉아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따뜻함이나 진심이 없었다. 민서는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사랑스러운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차갑고 계산적이라는 것을 이다혜는 준혁의 옆에 앉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부드럽게 보였지만 민서는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는 탐욕을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마치 매서운 맹수와 같았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차가운 기계 같았다. 그녀는 준혁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와 명성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것을 민서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준혁은 순수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다혜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민서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그녀의 행동을 주시해왔다. 파티가 무르익자 다혜는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준혁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고 민서는 홀로 남았다. 바로 그때 화장실 복도에서 다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기둥 뒤에 숨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요동쳤다. 엄마, 내가 여기 왜 왔겠어? JK그룹의 재산을 손에 넣으려고 왔지. 이 늙은 여우 같은 시어머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줄 아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다혜는 전화를 끊고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준혁의 옆으로 돌아갔다. 민서는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솟았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밤새도록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다. 다혜를 곧바로 내쫓는 것은 준혁에게 상처를 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다혜의 탐욕과 잔인함을 준혁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아들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방법만이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민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서재로 내려갔다. 그녀는 비서에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이다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뿌리 깊은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날 밤 들었던 다혜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이 늙은 여우 같은 시어머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줄 아나 봐.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민서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를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이다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혹한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가서 계란을 팔기로 했다. 가장 흔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그녀는 비서에게 계획을 말했다. 비서는 깜짝 놀라며 극구 반대했다. 사모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어쩌시려고요. 그러나 민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네. 이대로 아들의 삶을 망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민서의 단호한 태도에 비서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비서는 민서의 명령에 따라 그녀의 계획을 비밀리에 돕기로 했다. 민서는 이다혜가 자주 다니는 동선을 파악하고 그녀의 집 근처에 작은 가판대를 마련했다. 계획은 아주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 낡은 모자를 쓰고 손에는 거친 장갑을 끼웠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외모를 완벽하게 바꾸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보잘것없었고 그녀의 표정은 피곤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를 이 시험에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JK그룹의 총수 부인이 아니라 그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노파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장으로 나갔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이다혜의 진정한 본성을 확인하는 것. 그녀는 작은 계란 상자를 앞에 놓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과거의 자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계란 상자를 굳게 쥐었다. 이 작은 상자에는 단순한 계란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희망과 사랑, 그리고 아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계란들을 통해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아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결심으로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녀는 가판대를 며느리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그녀는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장갑 낀 손으로 계란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그녀의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굳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 차가운 바람이 도시의 거리를 쓸고 지나갔다. 김민서는 낡은 모자와 두꺼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가판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공기에 조금씩 굳어갔지만 마음속의 뜨거운 의지는 그녀를 멈추지 않게 했다. 그녀의 앞에는 가지런히 놓인 싱싱한 계란들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계란 표면에는 작은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이것은 그녀가 직접 농장에서 공수해온 것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전날까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JK그룹을 이끌던 총수 부인과는 전혀 다른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한 노파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미 다른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서는 일부러 며느리 이다혜가 출퇴근길에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을 선택했다. 이 길은 고급 주택가와 상업지구가 만나는 지점으로 매일 수많은 고급 승용차들이 오고 갔다. 그 차들 중 하나에
이다혜의 검은색 세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오늘만이라도 다혜가 나를 보게 해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시험을 통해 며느리의 본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저 멀리서 이다혜의 고급 세단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민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란 바구니를 정리하며 시선을 아래로 두었다. 다혜의 차는 갑한데 바로 옆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다. 다혜는 차창을 내리고 무심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민서의 갑한대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민서의 초라한 모습은 그녀에게 그저 길가의 흔한 풍경일 뿐이었다. 그때 신호가 바뀌었다. 다혜의 차가 다시 출발하려던 순간 민서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니, 계란 사세요. 아주머니. 다혜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민서를 쳐다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 아줌마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빨리 가. 이런 냄새 나는 곳에 서 있기 싫으니까. 운전기사는 다혜의 말에 따라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다. 민서는 그 차가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대로였다는 것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다음 날에도 같은 장소에 나갔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이다혜의 차가 멈춰서자 민서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며 넘어지는 척했다. 그녀의 바구니에 있던 계란 몇 개가 길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아이쿠, 이런 계란이 깨졌네. 민서는 당황한 척 연기했다. 이다혜는 차 안에서 이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휴, 꼴값 떨고 있네.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참 재수없어. 그녀는 혀를 차며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기름 냄새 나니까 창문 닫아. 민서는 깨진 계란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 슬픔은 연기였다. 그녀의 속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다혜의 눈빛에서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경멸과 혐오뿐이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깨진 계란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다혜는 돈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굳어 있었다. 며칠 후 민서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다혜의 차가 지나갈 때 일부러 갑판대를 넘어뜨렸다. 계란들이 도로 위로 굴러갔고 몇몇은 지나가는 채 밟혀 터졌다. 안 돼. 내 계란. 민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다혜는 차 안에서 이 모습을 보며 기분 나쁘다는 듯 인상을 썼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저 아줌마 때문에 도로가 난장판이잖아. 빨리 경찰 불러서 치우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민서는 다혜의 반응을 보며 더 이상 이 상황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며느리의 잔인함을 확인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굳어졌다. 이다혜는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민서는 깨진 계란들을 쓸어 담으며 조용히 결심했다. 이 게임의 판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쟁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갑판대를 접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다혜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탐욕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파헤치기 위해 그녀는 비서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다혜가 자주 다니는 쇼핑몰과 미용실, 그리고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해줘. 비서는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이제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녀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다혜의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이제 JK그룹의 총수 부인이 아닌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조용한 복수자였다. 민서는 며칠 동안 이다혜의 동선을 따라다녔다. 그녀는 다혜가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들었다. 그녀의 대화 내용은 대부분 쇼핑 명품 그리고 재산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혜는 친구들에게 시어머니를 비웃으며 자신의 계획을 자랑했다. 그 늙은 여우는 나한테 완전히 속고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JK그룹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이다혜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다혜가 JK그룹의 재무 담당자와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포착했다. 민서는 비서에게 이들의 관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다혜는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룹의 재산을 횡령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사실은 민서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싸울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다혜의 모든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그녀의 모든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란을 파는 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총수 부인이었다. 이다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다혜는 명품 쇼핑백을 한 아름 들고 쇼핑몰 문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쇼핑백을 건네며 말했다. 이거 오늘 새로 나온 컬렉션이야. 정말 예쁘지? 그녀는 자신이 방금 산 물건들을 자랑하며 즐거워했다. 그 순간 민서는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민서는 며칠 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한쪽 팔을 다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거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피로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계란 바구니를 겨우 들고 있었다. 이다혜는 민서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아, 또 저 아줌마야. 정말 재수없어. 그녀는 귓속말로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빨리 차 빼. 저 아줌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차를 후진시켰다. 그때 민서는 발을 헛디딘 척하며 계란 바구니를 놓쳤다. 계란 바구니는 도로 위에 떨어졌고 수십 개의 계란이 깨져 노른자가 길바닥에 흩어졌다. 아이쿠 내 계란, 민서는 비통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영이었다. 이다혜는 차창을 내리고 민서를 쏘아보았다. 저 아줌마 왜 저래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다혜의 차 쪽으로 기어갔다. 아가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팔아서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그녀는 다혜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다혜는 민서의 손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황급히 거두었다. 이봐 더럽게, 왜 이래 내 차에 손대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민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제발 계란 값이라도. 다혜는 민서를 멸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지갑을 꺼냈다. 그녀는 지폐 몇 장을 꺼내 길바닥에 던졌다.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꺼져. 그녀는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지듯 차갑게 말했다. 민서는 길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돈을 줍지 않고 다혜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게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이다혜는 민서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사람 이런 곳에서 계란이나 파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빨리 돈이나 주워.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그녀의 말은 민서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민서는 조용히 돈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돈을 손에 쥐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아주 큰 것을 얻게 됐네요. 민서의 말에 다혜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짜증을 내며 차창을 올렸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더러운 꼴 봐서 기분 잡쳤어. 빨리 집에 가자. 차가 떠난 후 민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다. 다혜는 단순히 탐욕스러운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조차 없었다. 그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벌레처럼 취급했다. 민서는 그녀가 아들의 반려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다혜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비서에게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다. 비서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어떻게 감히 사모님께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요. 민서는 비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것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어. 이제 나는 다혜의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해. 그녀는 비서에게 이다혜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목록과 그녀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다혜가 JK그룹의 자산을 횡령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민서는 비서가 조사한 정보를 검토했다. 이다혜는 최근 몇 달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JK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투자 종목은 대부분 위험하고 불법적인 것들이었다. 민서는 이다혜가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 회사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다. 민서는 비서와 함께 이다혜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들은 대부분 부패한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었다. 이다혜는 이들과 손을 잡고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인 준혁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계약을 맺고 있었다. 민서는 이 사실을 알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민서는 이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다혜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다혜의 움직임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란을 파는 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복수자였다. 이다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상대와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민서는 그녀의 오만한 행동이 그녀의 몰락을 부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다혜가 꾸미는 모든 음모를 미리 파악하고 그녀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다혜의 탐욕과 민서의 지혜가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충돌의 끝에서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것이다. 호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샴페인 잔에 비친 조명은 찰나의 순간을 영롱하게 수놓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민서 여사, 대기업 JK그룹의 총수 부인은 우아한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녀의 아들 김준혁과 그의 아내 이다혜는 건너편 소파에 앉아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따뜻함이나 진심이 없었다. 민서는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사랑스러운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차갑고 계산적이라는 것을 이다혜는 준혁의 옆에 앉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부드럽게 보였지만 민서는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는 탐욕을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마치 매서운 맹수와 같았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차가운 기계 같았다. 그녀는 준혁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와 명성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것을 민서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준혁은 순수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다혜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민서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그녀의 행동을 주시해왔다. 파티가 무르익자 다혜는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준혁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고 민서는 홀로 남았다. 바로 그때 화장실 복도에서 다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기둥 뒤에 숨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요동쳤다. 엄마, 내가 여기 왜 왔겠어? JK그룹의 재산을 손에 넣으려고 왔지. 이 늙은 여우 같은 시어머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줄 아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다혜는 전화를 끊고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준혁의 옆으로 돌아갔다. 민서는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솟았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밤새도록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다. 다혜를 곧바로 내쫓는 것은 준혁에게 상처를 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다혜의 탐욕과 잔인함을 준혁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아들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방법만이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민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서재로 내려갔다. 그녀는 비서에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이다혜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뿌리 깊은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날 밤 들었던 다혜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이 늙은 여우 같은 시어머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줄 아나 봐.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민서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를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이다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혹한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가서 계란을 팔기로 했다. 가장 흔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그녀는 비서에게 계획을 말했다. 비서는 깜짝 놀라며 극구 반대했다. 사모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어쩌시려고요. 그러나 민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네. 이대로 아들의 삶을 망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민서의 단호한 태도에 비서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비서는 민서의 명령에 따라 그녀의 계획을 비밀리에 돕기로 했다. 민서는 이다혜가 자주 다니는 동선을 파악하고 그녀의 집 근처에 작은 가판대를 마련했다. 계획은 아주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 낡은 모자를 쓰고 손에는 거친 장갑을 끼웠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외모를 완벽하게 바꾸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보잘것없었고 그녀의 표정은 피곤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를 이 시험에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JK그룹의 총수 부인이 아니라 그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노파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장으로 나갔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이다혜의 진정한 본성을 확인하는 것. 그녀는 작은 계란 상자를 앞에 놓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과거의 자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계란 상자를 굳게 쥐었다. 이 작은 상자에는 단순한 계란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희망과 사랑, 그리고 아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계란들을 통해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아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결심으로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녀는 가판대를 며느리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그녀는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장갑 낀 손으로 계란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그녀의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굳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 며칠 후 민서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이번에는 계란 바구니가 아닌 낡은 핸드폰을 들고 이다혜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한 손으로는 붕대 감은 팔을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떨렸으며 마치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들렸다. 네, 의사 선생님, 저희 아들이 병원비가 부족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일부러 다혜가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연기했다. 그녀는 다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말의 인간적인 감정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이다혜는 고급 세단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벤치에 앉아 통화하는 민서를 보았다. 그녀는 민서의 초라한 모습에 다시 한번 경멸의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호기심을 느꼈다. 저 아줌마 왜 저렇게 처절한 연기를 하고 있지? 분명 나를 속이려는 속셈일 거야. 다혜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잠시 멈추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차창을 아주 조금만 내린 채 민서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민서의 절망적인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정말 저희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민서는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이다혜는 민서의 말을 들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저 아줌마가 나한테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구나. 저런 사람들은 정말 끈질겨. 그녀는 민서를 향해 차창을 완전히 내렸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친절하게 들렸다. 민서는 깜짝 놀란 척하며 고개를 들었다. 아, 아가씨.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저희 아들이, 아가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민서는 다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다. 다혜는 민서의 행동에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일단 진정하세요. 그녀는 민서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제가 혹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민서는 다혜의 친절한 태도에 놀란 척 연기하며 말했다. 저희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가진 돈을 다 써도 부족해요. 민서는 울먹이며 호소했다. 다혜의 눈빛에는 묘한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서의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셈을 했다. 이 아줌마한테 돈을 좀 주고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잘 보였다고 하면. 다혜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그래요, 안타깝네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드릴게요. 그녀는 지갑을 꺼내 민서에게 지폐 몇 장을 건넸다. 민서는 그 돈을 받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다혜에게 내밀었다. 통장에는 소박한 금액이 적혀 있었다. 다혜는 통장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아니, 아주머니,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녀는 통장을 돌려주며 말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도 없어요. 민서는 다혜의 말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다혜는 민서를 위로하는 척하며 말했다. 아주머니가 가진 것 중에 팔 수 있는 건 없으세요? 예를 들면 이 집이라든지. 다혜는 민서의 초라한 집을 은근슬쩍 언급했다. 민서는 다혜의 말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 집은 저희 아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에요. 절대 팔 수 없어요. 다혜는 민서의 말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녀는 다시 운전기사에게 차를 출발시키라고 말했다. 민서는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혜가 자신의 탐욕을 숨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에 만족했다. 이 시험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비서에게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다. 비서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사모님, 저 여자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민서는 비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야. 그녀는 비서에게 자신이 몰래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다혜가 JK그룹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위장회사를 역이용하여 다혜의 탐욕을 세상에 드러낼 계획이었다. 민서는 비서에게 위장회사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또한 이다혜가 만나는 모든 부패한 인물들의 목록을 확보하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기록했다. 그녀는 이다혜의 모든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그녀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란을 파는 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복수자였다. 이다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상대와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며칠 후 민서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이번에는 계란 바구니가 아닌 낡은 핸드폰을 들고 이다혜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한 손으로는 붕대 감은 팔을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떨렸으며 마치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들렸다. 네, 의사 선생님. 저희 아들이 병원비가 부족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일부러 다혜가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연기했다. 그녀는 다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말의 인간적인 감정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이다혜는 고급 세단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벤치에 앉아 통화하는 민서를 보았다. 그녀는 민서의 초라한 모습에 다시 한번 경멸의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호기심을 느꼈다. 저 아줌마 왜 저렇게 처절한 연기를 하고 있지? 분명 나를 속이려는 속셈일 거야. 다혜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잠시 멈추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차창을 아주 조금만 내린 채 민서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민서의 절망적인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정말 저희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민서는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이다혜는 민서의 말을 들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 아줌마한테 돈을 좀 주고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잘 보였다고 하면. 다혜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그래요. 안타깝네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드릴게요. 그녀는 지갑을 꺼내 민서에게 지폐 몇 장을 건넸다. 민서는 그 돈을 받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다혜에게 내밀었다. 통장에는 소박한 금액이 적혀 있었다. 다혜는 통장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아니 아주머니,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녀는 통장을 돌려주며 말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도 없어요. 민서는 다혜의 말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다혜는 민서를 위로하는 척하며 말했다. 아주머니가 가진 것 중에 팔 수 있는 건 없으세요? 예를 들면 이 집이라든지. 다혜는 민서의 초라한 집을 은근슬쩍 언급했다. 민서는 다혜의 말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 집은
저희 아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에요. 절대 팔 수 없어요. 다혜는 민서의 말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녀는 다시 운전기사에게 차를 출발시키라고 말했다. 민서는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혜가 자신의 탐욕을 숨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에 만족했다. 이 시험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비서에게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다. 비서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사모님, 저 여자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민서는 비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야. 그녀는 비서에게 자신이 몰래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다혜가 JK그룹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위장회사를 역이용하여 다혜의 탐욕을 세상에 드러낼 계획이었다. 민서는 비서에게 위장회사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또한 이다혜가 만나는 모든 부패한 인물들의 목록을 확보하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기록했다. 그녀는 이다혜의 모든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그녀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란을 파는 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복수자였다. 이다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상대와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다혜는 명품 핸드백을 고르며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 이제 거의 다 왔어. JK그룹의 자산을 내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야. 그녀는 키득키득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때 민서는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계란 바구니도 붕대도 없었다. 민서는 초라한 옷차림에 구걸하는 노파의 모습으로 이다혜가 있는 명품관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치고 병색이 짙은 얼굴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발 밥 한 끼만. 제 아들이 배고파하고 있어요. 이다혜는 민서를 보고 짜증이 솟구쳤다. 아, 저 아줌마 또 왔어. 정말 지긋지긋해. 그녀는 전화를 끊고 민서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아주머니, 여기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 부를 거예요. 다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중얼거렸다. 제발 밥 한 끼만. 그녀는 이다혜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다리에 손을 뻗었다. 이다혜는 기겁하며 민서의 손을 뿌리쳤다. 이봐, 내가 말했지. 당장 꺼지라고. 다혜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민서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려 했다. 바로 그때 민서는 고개를 들어 다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다혜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이다혜는 민서의 목소리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민서의 눈에서 익숙한 빛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 김민서 여사의 눈빛이었다. 이다혜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시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과 달리 그녀의 자세는 당당하고 위엄 있었다. 그래, 나다. 네가 그렇게 경멸하던 이 늙은 여우 같은 시어머니. 그녀는 다혜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네가 가진 탐욕과 오만함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하기 위해 나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네가 돈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이다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민서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비서는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다혜에게 건넸다. 이것을 봐라. 이것은 네가 JK그룹의 자산을 횡령하기 위해 설립한 위장회사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다. 그리고 이것은 네가 불법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기록한 증거들이다. 민서는 다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네가 이 모든 것을 내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민서의 말에 다혜는 서류 봉투를 보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직감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다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서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할 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었다. 네가 내 아들을 속이고 있을 때 나는 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민서는 다혜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너는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너의 탐욕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민서의 말은 다혜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민서는 경비원에게 다혜를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다혜는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며 소리쳤다. 안 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 모든 건 함정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서는 다혜의 절규를 들으며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아들을 지킬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란을 파는 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힘과 지혜를 가진 총수 부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J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이사들과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혁이 이다혜를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다혜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혁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어젯밤 어머니로부터 모든 진실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과 회사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회의를 시작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민서 여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우아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호했다.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놀라며 웅성거렸다. 민서는 회의실 중앙에 있는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비서는 그녀를 따라 들어와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JK그룹 횡령 및 비자금 조성 관련 긴급 보고라는 제목이 띄워졌다. 모든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준혁은 어머니의 행동에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서는 준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회의는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룹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이다혜가 위장회사를 통해 JK그룹의 자산을 횡령하는 증거 자료들을 띄웠다. 금융거래 내역 위조 서류,
그리고 이다혜가 부패한 인물들과 만나는 사진과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서는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다혜의 모든 계획과 그녀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녀는 또한 이다혜가 남편인 준혁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계약을 맺으려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사실에 준혁은 충격으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민서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혁아. 이것이 네 아내의 진짜 모습이다. 그녀의 말은 준혁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이다혜의 탐욕과 오만함에 경악했다. 민서는 모든 증거를 제시한 후 스크린을 껐다. 이사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다혜와 그녀의 공범들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이사들은 민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민서의 지혜와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준혁은 회의가 끝난 후 어머니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다. 민서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혁아, 나는 너를 속인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게 하고 싶었다. 너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너의 사랑을 이용했다. 나는 너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었다. 민서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순진함과 어리석음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다. 민서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준혁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어. 그녀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민서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워졌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이다혜의 모든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탐내던 부하 지휘는 이제 그녀를 옥죄는 감옥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모든 신문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녀는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와 손잡았던 부패한 인물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이제 차가운 감옥의 현실로 바뀌었다. 준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지혜와 강인함에 감사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준혁은 이다혜를 만나러 갔다. 이다혜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화려한 화장이나 자신감이 없었다. 그녀는 준혁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혁 씨,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준혁은 이다혜의 말에 차갑게 웃었다.
네가 말하는 사랑은 돈과 권력이었나. 나는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이용하고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다혜는 준혁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아니야, 나는 정말 미안해. 그녀는 용서를 구했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사죄했다. 민서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준혁아. 너는 너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녀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준혁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민서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이다혜에게서 아들을 지키고 회사를 지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란을 파는 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힘과 지혜를 가진 총수 부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워졌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이다혜의 파렴치한 행각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녀는 물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공범들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JK그룹은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김민서 여사와 김준혁 상무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로 인해 위기를 극복했다. 준혁은 이 사건을 통해 크게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는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시장에서 계란을 팔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예전의 화려하고 안락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일상을 즐겼다. 준혁은 어머니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어머니가 계란을 팔던 그 장소에 조용히 찾아가 작은 공원을 만들었다. 그 공원에는 사랑과 지혜의 정원이라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은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지혜가 깃든 곳입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한 가정을 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그곳으로 모시고 갔다. 민서는 비석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은 감동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민서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준혁아, 고맙다. 너는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았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니셨다면 저는 평생 이다혜에게 속아 살았을 겁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의 슬픔과 분노 대신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모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경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가 되었다. 이제 민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권력과 명예를 쫓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익명의 기부자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강견을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그녀는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